네,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김프로입니다. 자, 일단 우선 이 대한광통신 급등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7월 31일 약 19% 정도 상승이 나오면서 8,53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약 960만 주까지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만에 19%가 올랐다는 사실보다 다음 거래일에 이 상승을 지켜내고 매물대에 막혀있는 이 장벽들을 돌파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주주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급등했다고 바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정확한 대응 기준점을 세우셔야 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번 상승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재료는요, 미국 AI 데이터 센터용 광 케이블 공급입니다. 대한광통신은 미국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약 355억 원 규모의 2차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2월 약 56억 원 규모의 1차 수주까지 합치면 누적 공급 규모는 약 411억 원 규모인데요. 공급 기간은 2027년 말까지고 공급되는 제품은 초고심수 광 케이블입니다. 하나의 케이블 안에 864개의 광섬유를 직접해 기존 제품보다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은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독보적인 광 케이블을 수주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데이터 센터는 수많은 GPU와 서버와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고밀도 광 케이블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이번 재료는 단순히 A라인이라는 단어만 붙은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계약이 존재하고 공급 기간도 정해져 있는 거란 거죠. 다만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주가가 매일 직선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에 무엇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즉 우리가 월요일에 해야 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급등 당일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 힘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점을 장중에 잠깐 넘기는 게 아니라 고점을 돌파한 이후 매수세가 유지되고 다시 밀렸을 때 돌파 구간을 이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초가부터 크게 상승하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행동, 높은 시초가 하나만 보고 아무 기준 없이 들어갔을 때 우리 그때 정말 손실을 많이 보잖아요. 주주님들도 저도 주식을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경험해 봤을 거란 겁니다. 장 초반 급등한 뒤 바로 밀리고 거래량까지 어느 정도 증가한다면 신규 매수세가 아니라 기존 보유자의 차익 실현 물량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규 관심사는 첫 상승에 바로 따라가는 것보다 돌파 이후에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곳, 바로 이 8,000원과 8,200원 사이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음 거래일에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 지켜주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후 정상적인 눌림으로 볼 수 있겠죠. 보유자분들도 주가가 잠시 하락하는 이유만으로 물량을 전부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 기준점을 정하는 거, 이 기준에 맞춰 대응을 해야 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가장 중점으로 보기 위해 지금 대한광통신 차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기준점을 먼저 정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발 지금 8,500원 구간에서 8,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팔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락 자체가 아니라 하락할 때 나타나는 이 거래량들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가격이 밀리는데 거래량이 빠르게 감소한다면 이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크게 증가한다. 급등일에 들어온 단기 자금이 이탈하는 흐름을 이 가능성을 경계를 해주셔야 돼요. 결국 눌림목은 가격만 보는 게 아니에요. 지지 구간과 거래량을 함께 확인을 해야만 주주님들이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이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방어 기준은요, 급등 당일 저점인 7,710원 구간이에요.
장중에 잠깐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것과 거래량을 동반해 종가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잠깐 밀린 뒤에 회복한다면 장중 흔들리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7,710원 아래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종가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번 급등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신 분들 손절을 해야 되는 기준점을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7,710원이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아래로 움직인다. 그러면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준점이 왜 7,710원인지 급등 당일 저점 라인이 7,710원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상승 추세로 다시 변환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흐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하락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면 그때는 빠르게 정리해서 시드머니를 빠르게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내려가는 거 계속 잡고만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한광통신은 과거에도 광통신과 AI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이 나온 정적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면서 큰 변동성을 보인 종목이기도 하죠. 지난 5월에는 연초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발생하면서 장중 두 자릿수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좋은 재료들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료가 살아있어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상승이 나와버리면 수익을 확정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상승 나왔다가 조정 한번 나오고 다시 상승을 나오는 이 이쁜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건데 따라서 이번에도 상승만 바라보기보다 정해준 구간을 지키는지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급해지는 건 당연합니다. 주가가 빠지면은 더 떨어질까 불안하고 반등이 나오면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서 서둘러 들어가고 싶어지죠. 그런데 우리 계좌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바로 이 시장의 등락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기준 없이 매매하고 대응할 순간을 놓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죠. 같은 시장에서도 어떤 종목은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어떤 종목은 새로운 수급이 들어옵니다. 같은 업종 안에서도 이미 단기 상승 부담이 커진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거래량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살아나기 시작한 종목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이 돈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바닥을 판단하지 않고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상승을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실제 자금이 어느 업종으로 이동하는지, 거래량이 단기 매매로 끝나는지, 주요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흐름을 이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이 오르느냐, 내리느냐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종목을 확인하고 어느 구간까지 기다리며 이 기준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미리 정해두는 것. 그것이 우리 계좌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주님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매일매일 확인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직장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퇴근한 뒤 가족도 챙겨야겠죠. 하루 종일 차트와 거래량, 이 수급을 바라보면서 자금의 이동을 추적하는 건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시장은 우리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잠깐 일하는 사이에 수급 자체가 변화해버리고 강해 보였던 종목이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민하는 사이에 대응 구간을 획획 지나갈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종목을 전혀 몰라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종목에 대해 빠삭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왜 손실을 보겠어요? 바로 확인할 시간이 부족해서 대응해야 할 순간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대신 봐드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목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어디에서 새로운 수급이 만들어지고 추격이 위험한 자리와 기다릴 수 있는 자리를 구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저는
주식 매매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제 일이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주식 차트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랑 다른 점은 24시간 동안 이 차트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이 확인해야 될 것들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거, 바로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전에 보냈던 문자와 당시 차트, 실제 대응 기록을 먼저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이 문자 내용은요,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이 위에 대응이라고 문자를 보내신 이후 제가 진단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이분에게 매수 추천가를 일단 51,000원에서 52,000원 구간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 수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타점으로 지금 구간에 비중 좀 높게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 51,300원 구간에 진입을 하셔서 65,000원 구간에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 눈대중으로 봐도 약 30% 수익 먹었죠.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린 거,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했다. 수급 확인해봐라. 제가 추천드렸을 때 날짜가 바로 이 4월 6일쯤이었어요. 자, 제가 이 구간에 무슨 근거로 추천을 드렸냐면, 자, 3월부터 쭉 수급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이 구간 때 이상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개인의 물량이 꾸준히 빠져나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지만 외국인 물량은 상당수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죠. 그리고 기관계 물량은 오히려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4월 1일 날 갑자기 기관 쪽에서 만주를 추가로 구매를 해요. 이때 흐름이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던 체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 흐름을 꾸준히 유지를 해주다가 고점인 바로 이 4월 15일 부근에 무려 68,0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흐름을 완벽하게 꿰뚫었던, 이때 당시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무려 30% 수익 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물론 HLB 같은 경우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맞지만 우리가 이때 들어갔던 이유, 거래량도 물론 봤고 수급도 확인을 했고 꾸준한 세력들의 자금 추격도 있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수익까지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문자 내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실력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대응을 요청하셨을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 주주님께 대응 방안을 드리고 결과가 나온 뒤에 좋은 자리였다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나오기 전에 어떤 기준을 전달했고 이후 어떻게 흐름이 이어졌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서 먼저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모든 판단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위험 기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게 예상과 다른 움직임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비중을 조절하고 어떤 조건이 확인됐을 때 다시 대응할 것인지까지 함께 잡아야 하기에 먼저 이렇게 문자를 보여드린 겁니다. 현재 보유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시장은 움직이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번호, 제 개인 직통번호입니다. 010-7479-5645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별도의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종목과 대응 기준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제가 전달한 대응이 실제 판단에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로 연결됐다면 그때 저희 채널 한번 오셔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기에 우리 주주님들께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진 않고 제가 잘한다고 미리 믿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제 어떤 기준을 전달했는지 실제 흐름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기준을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판단하달라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번호 010-7479-5645번으로 대응 꼭 문자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의 부족한 시간 제가 대신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꼭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급등 고점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고 그 위에 버틴다면 추가 상승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000원 구간에서 눌림목과 재반등 가능성을 관찰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급등 당일 저점인 7,710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비중 조절해야 되는 거.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신다면
대한강통신 투자를 진행하셨을 때 손실을 최소한으로 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대한강통신의 AI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재료는 분명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좋다는 것과 지금 아무 가격에서나 매수해도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지금 필요한 건 추격 매수가 아니라 기준점을 명확히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거래일에는 화려한 시초가보다 고점 돌파, 8,000원 지지, 7,710원 방어 여부를 차분하게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영상이 이렇게 막 짧은 것도 아닌데 이 마지막 구간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건 단순히 오늘 소개해드렸던 종목 하나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 저희 채널의 분석과 이 대응 기준을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제가 따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제가 반도체 수급 쪽 계속 추적하면서 확인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세상에 널리 알려진 종목은 아닌데 뉴스가 크게 퍼진 뒤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린 종목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차트에서 봤을 때는 하락 압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과 수급에서는 이전과 다른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앞으로 시장에 관련해서 이동할 수 있는, 즉 조건을 갖추기 시작한 종목인데요. 다만 여기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급등 가능성이 있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마구잡이로 들어가도 되는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일수록요,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어느 구간에서 수급이 붙는지, 어느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차트는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공개하면서 단순히 종목명만 던져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 반도체 자금이 이 종목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현재는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진입을 서두르면 안 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그리고 흐름이 예상과 다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드리는 자료고요.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이렇게라도 우리 주주님께 종목이라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하나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반도체 급등주 찾고 계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 자료들 궁금하신 분들, 지금 앞에 있는 번호 010-7479-5645번으로 반도체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종목과 함께 차트, 수급, 거래량, 그리고 실제 대응 기준까지 정리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회수로 보내주신 관심만큼 저도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점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남들보다 먼저 이 종목명을 아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알아보기 전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장이 움직일 때 대응을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준점을 명확히 갖는 것, 이 차이가 결국 우리들의 계좌의 결과를 바꿀 거란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